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시간의 밀도, 잘 되는 영업, 잘 나가는 조직, 무엇에 집중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김용일님이 지었어요. 김용일님은 2002년 처음으로 다국적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영업맨으로 입사를 해서 2005년에는 국내 챔피언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3년 만에 보험 영업 10년간 MDRT를 10회 연속 달성해서 종신 MDRT 자격을 취득했고요. 이 종신 MDRT를 COT 6회. 자, COT라는 거는 이제 3배죠. MDRT 소득의 3배, 약 연봉이 3억 이상. TOT 6억 이상을 4회를 달성하는 위협을 이룬 분입니다. 2011년 밴쿠버에서 MDRT 연차총회 한국 대표로 강연을 했고요. 2011년부터는 중국 보험 명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초빙받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영업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더 대단한 건요. 일주일에 3건씩 체결하는 걸 3W라 그러는데 이 3W를 416주나 했어요. 그러면서 봐. 1년이 50주죠. 50주니까 그 9년을 단 하루도, 그러니까 단 일주일도 빠짐없이 3건씩 한 거예요. 와우. 2012년에는 이제 BM에 올랐고요. 지점장이 됐고, 그 후에 총 5개 지점을 배출하면서 리크루팅 부분 챔피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표 지점장으로 승급이 됐고요. 현재는 전국에 걸쳐서 대형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필드 정책 자문위원, 또 이노베이션 기업 브랜드 대상, 사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썼던 행복 세일즈 이후에 더 많이 정리를 하고 만든 책이고, 지난번에 영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을 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에 영업의 신 김용일 검색하면 유튜브에 이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책도 함께 보시고, 책과 영업의 신을 함께 보시면 영업하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보험업계 들어온 지 16년 흘렀죠. 이분은 가방 하나에 의지해서 소위 말하는 빌딩 타기를 또 해봤고, 빌딩 타기에서 실적도 나왔고, 또 지하철에서도 영업을 했답니다. 지하철에서 기가 막히죠. 지하철에서 어떻게 잡상인처럼 보험 영업을 해서 또 건수를 올렸답니다. 이 사투리를 심하게 쓰거든요. 부산 사투리를. 부산 분을 만난 거예요. 아들 같다고 이렇게 말 걸어가지고 그 집 가족을 또 보험 가입시킨 그런 경력도 있는, 정말 무대뽀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천상 영업인이십니다. 영업을 하게 된 게 빚 때문에 그랬대요. 단기간에 빚을 갚을 방법이 일반적인 봉급쟁이를 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빚을 갚았다 라고 합니다. 자, 학벌도 스펙도 없는 흑수저, 여러분의 학벌 스펙 지금까지 과거를 다 리셋하십시오. 보험 셀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입 FC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초대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랍니다. 자, 지금 2030 세대에 이 절망은 너무나 익숙하고 희망은 낯설죠. 극심한 취업난과 오랜 경제불황, 게다가 수저가 금이냐 흙이냐로 나뉘는 계급론까지 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유행어로도 나오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라 그래서 이태배, 31세가 되면 절망한다는 3.1절, 대입병. 요즘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취업 걱정 때문에 병이 생긴대요.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년, 이런 신조, 그리고 자소서 포비아, 자기소개서 공포증을 자소서 포비아라 그러네요. 또 서류 합격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서류가즘, 야,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데 보험 세일즈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이 저자의 말 한마디에 신입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움켜진 어깨를 팝니다. 이럴 리가 없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일부 마음으로, 야, 저 아저씨 저거 구라치네, 사기치네, 이렇게 냉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 20대, 30대, 그야말로 2030을
얘기하면 정말 요즘 세대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더 할 정도로 암담한 시기를 보냈대요. 지방도 이제 대학도 지방대,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지잡대, 스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수억 원의 규모의 빚까지 지고 빚쟁이 신세가 된 거죠. 자산을 갖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빚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청춘을 송두리째 잿빛으로 덧칠해버린 빚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자, 1998년 6월에 전역을 합니다. 사회로 복귀하고요. 장교로 군에 입대해서 전역까지 2년 4개월 정도 시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IMF를 맞았잖아요. 지금도 장기 불황이 계속되지만 이 무렵에는 종말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탄탄한 기업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졌잖아요. 이러니 뭐 취업이 되겠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알게 된 선배하고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동양 철학을 전공한 선배가 사주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대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 자본금이 5억까지 늘어나고 종업원도 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경험 부족과 무리한 투자, 불온한 부채. 지금 생각하면 사업이 망하는 루트를 고스란히 밟은 건데요. 결정적으로 너무 무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빚을 청산하기까지 수도 없이 끝모를 절망감을 맛보아야 했대요.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정말로 힘든 거는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이 작가는 보험업계에 입문하고 그 많은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영업으로 10년 만에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기록도 세웠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리스트하십시오. 지금까지 공부를 못한 것, 스펙이 부족한 것 전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꼬리표를 전부 떼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도하에 마음껏, 능력껏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도 학보도 별볼 일 없었던 이 작가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나서야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A맨이 부럽습니까? 자,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A사.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신입사원들 평균 나이는 29.5세, 평균 학력 대학원 1학년, 평균 근속기간 12년, 신입사원 1000명 중에 부장까지 승진하는 인원은 70명, 이 중에서 임원은 3명, 1000명 중에 3명이 임원을 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은 대개 희망을 부풀죠. 내가 꿈꾸는 65세의 모습을 적으라 그랬대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내가 꿈꾸는 65세의 모습. 집은 강남 소재 아파트 10억 원, 상가도 하나쯤 있을 것 10억 원, 노후의 연금 월 500만 원 가량, 현금 자산 3억에서 5억. 자, 이렇게 되려면 자그마치 30여 원이 있어야 되죠. 30억 원. A맨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규모의 자산을 일구려면 임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1000명 중에 임원이 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확률을 따지면 0.3%. 강의를 듣는 신입들이 전부 자신이 그 3명이 될 거라는 꿈을 꾸고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0억 원을 월급쟁이가 돼서 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 1억, 연봉 2억 받고 한 30년 근무해야겠죠. 하지만 보험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 편에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용일님이 지으신 시간의 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프로야구 선수는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리그에서 7년 이상 뛰면
조건부 FA, 프리 에이전트 신문이 됩니다. FA 신문이 된 선수들의 체력 하나만 놓고 보자면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선수보다 떨어지죠. 그런데도 구단에서는 이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영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험과 상품성이 나이가 어리고 체력이 좋은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기 때문이죠. 자, 이 저자 김현림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양준혁이래요. 1993년부터 삼성 유니폼을 입었죠.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23홈런, 90타점, 3할 4푼 1, 2 타율을 자랑하면서 이종범을 제치고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2001년까지 9년 연속 3할을 쳤던 양준혁은 18시즌 통산 타율 3할 1푼 6리, 규정 타석을 채우고 타율 3할을 돌파한 시즌이 무려 13차례. 프로야구 타자 중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는 전체의 95%라 그래요. 이 통계만 놓고 봐도 양준혁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데뷔 첫 해인 1993년과 96년, 98년, 2001년 등 4차례나 타격왕을 차지했고요. 골든글러브는 1996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총 8번 황금장갑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대화 한화감독과 최다 수상 기록이죠. 포지션별로는 다양한데 외야수로 3번, 지명타자로 4번, 그리고 일루수로 1번을 합니다. 이런 면만마다 알 수 있지만 한국 야구사에서 양준혁은 기록의 사나이죠. 그의 프로 18년 동안에 그 1루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159개의 내안타를 만들어낸 것만 봐도 출루하고 말겠다 라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죠. 사람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의지나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포기란 있을 수 없죠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끈기와 성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7년 선배이면서 양준혁의 멘토였던 한대화는 그를 두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두세 개를 연구해오는 선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준혁은 평상시에도 잠자는 시간만 빼고 야구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취인 낚시를 하는 중에도 야구를 생각하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타격, 타이밍 연습, 파리채로 끊어치는 연습, 타격 폼을 바꿔서 은퇴할 무렵에 만세타법을 개발했다는 것만 봐도 생활에서 끊임없이 야구를 연구한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프로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 작가는. 프로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이다. 프로는 문제점을 찾지 않는다. 다만 해결점을 찾을 뿐이다. 프로는 멈추지 않는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프로는 안주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철저하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 아마추어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다. 자신의 종착점을 목표라고 여긴다.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실 수 있으세요? 프로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과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프로야구 감독 유중일도 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프로는 남들보다 어떤 걸 잘할 때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스스로 그라운드 위에 달리는 프로야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7, 8년 뒤에 FA 신문이 될 내 몸값을 얼마나 받고 싶은가? 어느 구단이나 탐낼 만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 생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뼛속까지 긍정이라는 글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끝까지 전 긍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3W만 기억하라 라는 글입니다. 자, MDRT로 가려면 MDRT가 이제 연봉 한 1억, 약 1억 정도 이상의 연봉을 가져야만 되는데요. 뭐 정확한 기준은 수입보험료가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1억 8천만 원 이상을 기록해야 돼요. 이 정도를 기록하면 에이전트 연봉도 한 1억 정도 되죠. 보험업에 입문해서 1, 2년 안에 MD를, RT를 달성한다면 에이전트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입문 후에 1, 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년 안에 MDRT에 못 들어가면 평생 못 들어갈 확률이 엄청 높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록 중에 제일 소중한 기록은 3W 연속 417주 기록이랍니다. 참 대단하네요. 본인은 운이었다. 30%는 운이었다고 겸손을 하는데 그런데 70%의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시 해볼래? 물어본다면 100억을 준다 그래도 안 한다면 다시는 그만큼 힘들었나 봐요. 초반에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효영을 이미 있겠죠. 그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이륙할 때 연료에 되게 많은 부분을 쓴다고.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연료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이 업에 입사했을 때는 엄청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는 건 맞습니다. 자, 세일즈 머리 말고 몸으로 하라. 요즘 그 SNS 소통 많이 하죠. SNS 통해서 많이 알리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험 세일즈는 아날로그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고객과 에이전트, 이제 설계사죠. 에이전트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대부분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의 일은 상품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죠. 제일 먼저 설명하고 고객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해를 했다고 해서 보험 상품을 구매하진 않죠. 이것은 보험이 무형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요소로서는 고객의 마음을 끌 수가 없죠. 여기 유명한 그런 그 연설이 나와요. 예전에 차승원이가 연설했던 그 부분인데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또는 뭐 1억을 버는 게 쉬울까요? 1억을 세는 게 쉬울까요? 했을 때 사람들이 1억을 세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버는 게 더 쉽습니다. 1초에 1원씩 센다는 룰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좀 구해볼까요? 하루에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초로 계산하면 86,400초. 1초에 1원씩 센다고 해도 즉 하루에 86,400원씩 센다면 1억을 다 세는데 약 3.17년이 걸립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3년이 걸려요. 하루에 86,400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 볼까요? 1년은 365일이니까 이 사람의 연봉은 3,153만 6천 원이에요. 연간 3,153만 원만 벌면 가만히 집에 앉아서 1억을 세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게다가 일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니까 돈을 버는 게 세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이만큼 일에 있어서 활동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하시는 분들, 에이전트들을 거꾸로 나는 슈퍼맨이라고 비유를 해요. 슈퍼맨은 머리부터 날고 가슴과 다리가 따라가죠. 머리는 이성을 비유합니다. 슈퍼맨들은 이성이 먼저고 감성의 상징인 가슴, 활동의 상징인 다리 순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들은 거꾸로 납니다. 다리가 먼저 가고 다음이 가슴, 맨 마지막에 머리를 씁니다.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감을 줘야 고객에게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제안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금은 무식할 정도로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 세일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타고난 머리가 나쁘더라도 다리는 있으니까. 다리가 없으면 휠체어라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또 이 작가는 고객과 밥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혼자 밥을 먹는 세일즈맨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상담 분위기는 경직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화제가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제가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참 좋은 얘기가 많죠. 시간의 밀도 김용일의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